아직 방학 안 한 친구들. 왜 안 하고 있니? 3번 것도지, 세연아. 왜 안 하는 거야? 언제? 9일? 목요일. 세연이는 언제? 목요일. 왜 그러는 거지? 너 여름에 좀 많이 쉬었니? 방학을 안 하고 그 기간에 의미 있는 걸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자습시키고 그러지. 그냥 쉬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진짜 답답하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시험을 그러면 기말고사를 1월에 보든가. 아니, 그 영혼 없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좀 그렇네요. 자,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6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66번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xn의 개수를 an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보면 xn승의 개수가 어떻게 찾아지는지 알겠어요? xn승.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차수만 봐, 얘들아, 차수만 보면, 여기는 1차, 2차, 3차, 여기는 n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곱해지죠? 곱해져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그냥 생으로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좀 써볼게요. NC3 쭉쭉쭉쭉 더해지고, 얘네들이 NC N-1 NCN 한 요 정도까지 적어볼게요, 선생님. 이게 똑같은 위에 아래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게 하나 이렇게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수가 어떻게 하면 n차가 나오냐면, 지금 요거랑 곱해져서 n차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NCN XN승. 선생님 XN을 빼먹었구나. XN 빼기 1 이렇게. X 제곱 X의 3승. X.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짝이 돼서 n차가 나와요. 이해 가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랑 어디랑 여기랑 또 이렇게 곱해져서 또 뭐가 나와요. 또 n차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볼 때 몇 가지를 좀 적어보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NC0 곱하기 NCN X의 n승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 게. 그리고 다음 건 또 어떻게 나와요? 다음 거는 NC1 NCN 빼기 1 그 다음에 X의 n승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안 그래?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이해 가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맨 마지막 거는 NCN 곱하기 NC0 X의 n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번호 적어줄게요. 이렇게 1번이 지금 여기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이 이렇게 해서 2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N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옵니다. 됐나요? 됐어요? 정리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근데 여기가 좀 간단하게 적고 싶어서 봤더니, NCN이랑 NC0이랑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죠? NC0하고 NCN이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NC0의 제곱이라고 쓰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라고 적어주면, NC1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이제 NCN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이 뭐야? 다 더한 값이 X의 n승에 뭐가 돼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값, 이게
AN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더해준 값이 A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결국에는 AN을 정리해주면 AN은 NC0 제곱 더하기 NC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NCN의 제곱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1은 그럼 뭐야? A1은 NC1C 어디? A1은 1C0 제곱 더하기 1C1의 제곱 여기까지가 이제 A1인 거야. 알겠어요? A2는 얼마가 돼요? A2는 2C0의 제곱 더하기 2C1의 제곱 더하기 2C2의 제곱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됐죠? 됐죠? 뭐 A4까지 간다고 해서 이게 큰 값이 아니죠. 이렇게 A4까지 가면 여기가 N 4C0 제곱 더하기 4C1의 제곱 더하기 4C2의 제곱 4C3의 제곱 더하기 4C4의 제곱 뭐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천천히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크지 않아서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다 계산해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전체를 그냥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죠. 이거 x 더하기 1 해서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딸린 공식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생으로 해도 어떻게 생으로 해도 얘들아. 생으로 해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꼴랑 A4까지 물어봤으니까 망정이지. 뭐 A5나 A6까지 물어봤다면 A7까지 물어봤다면 어때? 계산이. 이게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뭘 한 거냐면 그냥 생으로 한 거야. 생으로 그냥. 생으로 해본 거고 생으로 해봤더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서 공식이 하나 또 나와요. 사실은 이항계수 공식이 교육과정에 없는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이제 마저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 이제. 근데 다시 원칙대로 돌아가서 방금 이건 이해 갔죠 얘들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는 잘 보면 여기가 뭘 전개한 거야? 사실 뭘 전개한 거야? 그렇죠. 1 더하기 x라고 저기 뒤에 x가 있으니까 이거에 n을 전개한 거야 사실은. 안 그러니? 그럼 이거에 이렇게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1 더하기 x에 2n이에요. 2n. 따져보면. 이 생각을 하면 엄청 쉽게 푸는 거지 이제. 못하면 저렇게 해야 돼. 처음부터. 알겠어? 알면 저렇게 하면 되고요. 모르면 이제 아까 노가다 해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1 더하기 x의 2n이면 여기가 이제 쭉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2n c0 x의 0승부터 쭉 해서 중간에 2n c n xn이 나올 거고 쭉 가서 2n c n x의 2n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어차피 x의 n승의 개수는 그냥 꼴랑 이게 끝이야. 그지? 이게 답이야 그러면. 이게 an인 거야. 이게 an인 거야 이렇게. 그죠? 엄청 쉽지 그러면. 그죠? 엄청 쉽죠. 그러면 봐봐. 그럼 AN은 따라서 AN은 2NCN이 되는 거고. 그래서 A1부터 쭉 더하면 얼마죠? 2C1 더하기 뭐 6C2 더하기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까지 가냐? 8C3 더하기 6이지? 4 그 다음에 6C 그 다음에 8C4 이렇게 해서 이걸 더하면 어때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느냐 못하냐의 차이인데 이런 형식이 나오면 여기 딱 보자마자 이게 1 더하기 x의 n승이라는 생각을 해줬어야 돼 원래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게 저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식이 하나 또 정리가 돼요. 이제 교과 외의 공식인데 그렇다면 아까 쌤이 열심히 정리해줬던 거 어딨어? 요거랑 뭐랑 같다는 거예요? EN, CN이랑 서로 뜻하는 거야.
같다는 공식도 하나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두 개가. 그죠? 자, 전체적으로 잘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식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더라라는 그 느낌만 이렇게 좀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저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저렇게 유도됐구나. 저 공식 그런 느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형식을 내가 배운 게 저거 꼴랑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변환해 와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00 천천히 잘 정리하고 자, 이제 169번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9번. 169번. 뭐야, 이거는 10일에 7째 되는 날이 월요일일 때, 1 더하기 10일에 7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인가? 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일에 7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지, 이거? 뒤에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건, 나머지 문제랑 관련 있는 건데, 여기 나왔지? 자, 아무튼 10일에 7번째 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0일에 7번째 되는 날이 무슨 요일인가 라고 했으면 이거 계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10일에 7번째 되는 날이 월요일이다. 근데 이제 이게 7의 배수들은 요일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 7의 배수들은? 요일이. 반복되지 않나요? 그죠? 좀 그런 성질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풀어보면. 근데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적합한 아이디어가 왜 근데 이렇게 찢어놨을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냥 내 임무대로. 알겠어요? 일단은 그 요일 문제는요, 7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일이 반복돼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로 딱딱 끊으면 같은 게 반복되니까 7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지? 오늘이 만약에 월요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7일 후는 무슨 요일이에요? 7일 후는 또 월요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일 후라고 하면 10일 후면 7로 나누는 나머지가 뭐예요? 10일 후면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0을 7로 나누는 나머지가 얼마냐고 이것들아. 3이잖아, 3. 그럼 10일 후의 요일은 3일 후의 요일하고 어때요? 같은 거야,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좀 쓰여요, 여기에서.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요거는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걸 전개한 걸 의도한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11이 4 더하기 7의 7제곱이죠. 이게 이렇게. 저걸 왜 저렇게 쪼개는 거냐면 자, 이걸 정리를 해주면 아닌데 이것도 4의 7제곱 11의 7제곱 4, 4, 16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4의 7제곱을 계산할 수가 없네. 2의 14 일단 전개해보자. 이게 전개해주면 7C 0 11의 0승
더하기 7C 1 11의 1승. 의 7 11C 7C 7 11의 7승 나오면 7, 14 요 선생님 다른 거 먼저 체크하고 해줄게요. 이게 지금 요 의도를 지금 잠깐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게 나머지랑 관련된 문제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0의 거듭 제곱하고 7하고의 좀 관련성 가지고 푸는 문제인가 봐요.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아이디어 다시 체크해서 지금 풀어줄게요. 다른 거 먼저 봅시다. 지금 174번 먼저 볼게요. 174번. 자, 다음은 등식 NCR부터 NCR 더하기 1. 이게 이제 그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거였죠? 그때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거였잖아요. 뭐 이것을 이용해서 뭐 요걸 증명한 것을 보이라고 했네요. 보이라고 했고, 뭐예요? 위에 증명해서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다. 자, 아무튼 문제를 보면, 요새는 수능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수능에, 예전에 꼭 수능에 이런 문제가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왔는데, 아무튼, 볼게요. 그래서, K제곱, 처음에 KC1, KC. 자, 그래서 이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제곱은 가 더하기 뭐라고 나와 있네. 쭉, 그죠? 네. 여기서 K제곱 구하고 싶으면 가를 구할 때는 가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가는. 이 수식에서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K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이거 계산하면?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맞추면 돼, 서로. 어차피 빈칸이니까 이 양쪽에 서로 계산해서 맞추면 되고, KC는 계산하면 얼마야? 2 곱하기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K 빼기 2 팩토리얼. 그지? 그리고 2 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고, 얼마가 돼? 정리되면. 여기는 K 빼기 2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K 빼기 2 들어갑니다. 정리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돼? K의 제곱 빼기 2K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죠? 왜? 체크할 거 있어요? 1 아니에요? 어디가 1이라고?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어디에? 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K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 아니 말했어요. 여기? 아, 미쳤나? 선생님이 이맘때가 되면 엄청 피곤해. 일요일 날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수업하다 보면, 고마워요. 그래서 K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K 빼기 1이라서 집중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네요. K 제곱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지? 별거 아니야. 그럼 아무튼 양변의 K 제곱을 약분하고 나면 이 가에 와야 되는 식이 뭐예요? 가에 와야 되는 식이 K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에 채워져야 되는 이 숫자가 K랑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K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돼야 돼요? KC 1이 돼야 됩니다. KC 1 이렇게. 그죠?
KC1. 이해가지? 네, 그래서 가의 결과는 K가 돼야 되고 이게 KC1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그 빈칸 채우기 문제는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어떤 의미를 따져가지고 이게 채워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일단 단순하게 보면 등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계산해서 등호의 식을 맞추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1의 제곱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2의 제곱이 그럼 여기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쭉 이렇게 전개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3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3의 제곱이 이렇게 된 식으로 쭉 이렇게 쭉 전개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n의 제곱은 뭐가 돼야겠어요? 그럼 n의 제곱은. n의 제곱은 여기 이 k 대신에 n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거. 그러니까 나는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나는 뭐가 돼야 돼요? nc1에 2에 여기가 nc2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좀 빡세게 구했지만요,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애들은 아까 선생님이 가를 어떻게 구했어요? 양쪽을 생으로 계산했잖아요. 좀 눈치가 빠른 애들은 1의 제곱이 이거고 2의 제곱이 이거고 3의 제곱이 이거고 n의 제곱이 이건가 보네? 라고 했으면 패턴을 봤을 때 가에 오는 게 이게 예를 들어 3의 제곱이 3c1 더하기 2 곱하기 3c니까 여기에 오는 게 kc1이라고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 가죠? 그걸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쌤은 그냥 생으로 계산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정리해서 다시 재조합을 해준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정리해줬는지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체크해주면 되고, 나는 아까 이게 NC였죠. NC.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 이걸 정리할 때 지난번에 배웠던 뭘 써야 돼요?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로 다이렉트로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그때 봤지만 EC, 이거 약간 변환해줘서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EC는 뭐로 바꿔요? EC 0으로 바꾸고, 3C는 3C 1로 바꾸고, 그죠? 이렇게 해도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NC, N 빼기 이렇게 변환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제 왜 이렇게 하면 뭐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EC 0이 뭐랑 똑같아요? 3C 0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하면 4C 1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5C 2 되고, 이렇게 해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괜히 오버해서 공식을 많이 외워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쭈루룩 어차피 될 거 아니야, 그지? 쭈루룩 될 거고, 이 앞에까지 오면 어디까지 오겠어요? NC N 빼기 1까지 올 거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N 더하기 1C N 빼기 3이겠죠? 작은 게 오니까 N, 지금 미안하다. 여기가 n 빼기 2 맞구나. 그래서 n 빼기 2 이렇게까지 오겠네. 이렇게 올 거예요. 패턴을 보면. 이해 가죠? 이해 가죠?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답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랑 또 똑같아요. 이게 n 더하기 1c 3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 가죠?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 두 개 더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n 더하기 1c가 되는 관계면 서로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결과로부터 다에 오는 게 뭐예요? 다에 오는 결과가 지금 여기가 바뀌어서 다로 오는 거죠. 그래서 n 더하기 1c n 빼기 2 또는 n 더하기 1c 3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게 나중에 보면 다른 책들 보면 뭐 이게 쭈루룩 가서 이렇게 딱 되는, 이렇게 되는 공식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육과정도 아닌 걸 굳이 오버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이 정도까지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지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죠? 190번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공식을 좀 알아야 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n이 뭔지 알아? 몰라? n이 뭔지 모르거든. 그치? 그럼 이게 몇 개라는 개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공식에 그대로 맞추는 게 좋아요. 지금 상수항을 포함한다. 즉 상수항이 존재해야 된다. 즉 뭐가 존재해야 돼요? x의 0차식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헷갈리면 써놔. 중간에 쭉 가다 보면 NCR 뭐가 존재해? A에
n 빼기 r, br. 이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0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좀 익혀서 써야 됩니다. 몇 개 이 개념이 좀 안 통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자, 이게 지금 n 빼기 r.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x의 세제곱분의 1. 이거의 r. ncr.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x의 0차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그 차수에 대한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차수에 대한 것만.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분자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x의 2n 빼기 2r로 이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이루어져? 차수만 봐, 차수만. 차수만 보라고, 차수만. 그지? x에 얼마? 이렇게. 3r이 돼요, 3r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x의 0차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의 값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그죠? 이래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2n 빼기 2r이 3r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2n이 얼마가 돼야 돼요? 5r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r. 2n이 5r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런 게 성립하는 가장 심플한 걸 만들어야 되면 당연히 서로 이런 관계는 n하고 r은 서로 자연수잖아. 그죠? 뭐 0 이상의 수가 하기 때문에 n이 뭐가 되고 5가 되고 r이 뭐가 되고 2가 될 때가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뭐 10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것 중에 n의 최소가 되는 상황은 n이 얼마일 때? n이 5일 때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그 최소의 n은 얼마예요? 최소의 n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주는 거죠. 3x의 제곱 빼기 2x의 세제곱분의 1의 얼마? 5제곱.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뭘 구하는 거예요? 상수항을 구하는 거죠? 상수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몇 개? 앞에 거 3개, 뒤에 거 몇 개? 2개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뭐 뒤에 걸로 하면 5c2 3x의 제곱에 3개 마이너스 2x 3승분의 1에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대부분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몇 개냐 이런 선택하는 개념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요 공식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꼭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190번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93번 볼까요? 193번. 야, 지난번에 선생님이 192번 이거 다 풀어줬었냐? 두 가지 풀이? 아니, 그러니까 192번이랑 비슷한 스타일 문제 풀었었잖아. 한 번은 등비수를 합으로 구하고 한 번은 이항계수 성질로 구하고 다 있었어요? 193번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다항식에서 전개식에서 이거의 계수와 딱 끊어. 전개식에서 계속 같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면 돼. 첫 번째 라인 1번 라인 봅시다. 1번 라인. 1번 라인에서 그러면 x의 n 빼기 1이면 이게 몇 개? n 빼기 1개 이게 몇 개? 한 개 이렇게 골라줘야 되잖아. 그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주면 x의 n 빼기 1, 그 다음에 a의 1, 그 다음에 위에가 앞에가 이제 2 곱하기 nc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주면 그 계수를 정리해주면 2 곱하기 nc 1에 a x의 n 빼기 1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계수 이렇게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문자가 많이 들어가면 어때? 어쩔 수 없이 좀 부담스러워 계산 자체가. 그지?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은 지난번에 봤었죠? 이쪽은 보니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봐봐 여기
여기는 앞에를 봤더니 봐봐. 여기에 지금 앞에 x 빼기 1이 이렇게 있고 x 더하기 a에 n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차, 0차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차수가 여기는 어떻게 존재해요? n차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0차까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져서 뭐가 나와야 돼요? n 빼기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1차가 골라지면 여기는 몇 차가 골라져야 n 빼기 1차가 나와요? 두 개 차수는 더 해야 되니까. 그치? 여기는 n 빼기 2차가 이렇게 골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차수가 더해져서 n 빼기 1차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이제 0차가 나오면 여기서는 n 빼기 뭐? n 빼기 1차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당연히 여기서 1차가 나오려면 x가 골라져야 되니까 x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여기서는 몇 차 나와야 돼? n 빼기 2차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x가 몇 개 골라져요? n 빼기 2개. a는 몇 개?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차근차근. 알겠죠? 그리고 뒤에를 기준으로 맞추니까 NCE. NCE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x가 n 빼기 2개. 그리고 뒤에 a가 2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천천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0차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부호 빼먹지 마. 마이너스 1. 0차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제 n 빼기 1차니까 항상 개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이게 n 빼기 1개. 그럼 a는 몇 개? 1개.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생각하면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를 기준으로 여기 뒤에 기준으로 보통 맞추니까 공식이 nc1에 x의 n 빼기 1, a의 1 이렇게 맞춰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다소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체크해주면 뭐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차수를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x의 n 빼기 1이 나오고 개수만 찾으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곱한 게 개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래는 요렇게 곱한 게 개수야. 그래서 그걸 더해주면 지금 nc2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nc1a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정한 n 빼기 1차승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게 아까 구했던 뭐랑 이렇게 여기는 서로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nc1a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됐니?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요런 말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부정반경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한번 계산 한번 정리해봐요. 계산. 왜냐면 너희들 보통 이런 계산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 계산 정리해봐요. 지금 한번. 그리고 A가 자연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A로 한번 이렇게 뭘 해줘도 돼요. 이렇게. A로 한번 나눠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A가 0은 포함이 안 되니까 어차피 A로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나누는 거야. A가 0이면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국민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패배하고 왔니? 뭐 패배하고 왔어? 컴퓨터 너무 오래 보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뭐든지 적당히 해야죠. 꼴보기 싫다. 자, 정리됐나요?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이게 어차피 이것도 자연수고, n-1도 뭐의 자연수야? 뭐, 자연수 둘 다 아무튼 곱하면, 그래서 곱해서 6 나와야 되니까, 이런 조합도 순서상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순서상 AN의 최대값이네요. 그러니까 다 찾아야 돼, 얘들아. 알겠어?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경우 이렇게 6 곱하기 1이 되는 경우 뭐 천천히 3 곱하기 2가 되는 경우 2 곱하기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총 4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그 4가지 상황에 대한 n하고 a를 다 구하고 그 na를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4개 중에 가장 큰 상황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좀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지금 194번인가요? 194번 넘어갑시다. 아, 이 문제,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인지 알았어요, 이 문제. 16으로 나눴을 나머지인데, 문제가 좀 짜임새가 있는 게, 16이랑 3하고 5랑 이런 좀 관련성이 있어요. 3은 이제 4 빼기 1이고, 5는 4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그럼 왜냐면, 16은 딱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맞춰놨어요, 일단. 그죠? 뭔가 딱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라는 거고요. 3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얼마? 4 빼기 1에 2018. 이제 여기는 이제 4 더하기 1에 2018.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용하라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이거 세로로 써볼게요. 세로로 써보면 여기가 이렇게 4 더하기 1에 2018. 그러니까 세로로 쓰면 이 쭈루룩 없어지는 것들이 또 생겨요. 두 개 더 할 거지, 우리가 더 할 건데, 여기는 이제 뭐 2018 한 2개만 써볼게. 이거 너희들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앞에 몇 개씩만 써봐. C 0 4에 아이고 부담스럽다. 그치? 겁나 부담스러워요. 헷갈리면 천천히 공식대로 천천히 써,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서 이제 적어줘야겠다, 그냥. 2018 C1에 4에 2017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 1승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어도 대충 압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대충 알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 마이너스가 어때요? 살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나온다고 이제 마이너스가. 그지? 근데 아래 거는 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똑같잖아, 사실은. 아래 거는, 이 아래 거는 어때요? 그냥 부호만 여기가 계속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숫자 자체는 똑같아, 구성이. 그래, 안 그래? 똑같아, 그냥. 이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더할 거거든. 더할 거면, 이제 이 2배, 그지? 2배. 2018 C0, 4에 2018. 그 다음에 더하기 2016 C0에 4에 2016. 이렇게 되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2018 C 17이 안 나오겠지. 16까지 나오겠죠. 이게 다 짝수만 나오니까 지금. 4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2018 C 2018 4의 0승. 이렇게 천천히 봐봐. 여기까지 이해해봐, 우선 천천히. 됐냐, 여기까지? 잘 적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어렵다. 자, 정리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친구가 물어봤던데,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애들이 다 어때? 다 이렇게 타이가 필요 없는 애들이란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거냐? 봐봐. 내가 숫자를 더할 때 16 더하기 16 곱하기 7 더하기 31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요. 이걸 내가 그러면 16으로 딱 나누게 되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계산해 줄 필요조차 없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오거든, 어차피. 안 그래요? 쟤네들이 16의 배수라서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4의 2018제곱은 당연히 여기에 4의 제곱이라는 애들이 다 어때요? 다 들어있는 거야. 4의 거듭제곱들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다. 그죠? 다 들어있어. 걔네들은 다 16의 배수야. 4의 제곱 16이거든. 다 16의 배수야. 싹 다. 안 그래? 그건 어차피 16으로 나눠봤자 거기서 나머지라는 게 생기지도 않아요. 이해 가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밖에. 그죠? 이게 물론 이게 또 전개가 되겠지만 전개가 돼도 전개된 항들이 다 16의 배수예요. 싹 다 16의 배수예요. 16의 배수가 아닌 애는 요거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 그리고 C 2018은 얼마예요? 1이죠? 뭐, 4의 영제곱도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뭐가 남아? 이게 결국 16회로 묶인 것들이 쭉 나오고, 더하기 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나머지들은 다 16으로 이렇게 묶인다고, 이렇게. 쫙 다. 됐니?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2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그죠? 2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참고 하나 할게요, 참고. 이 문제. 이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잘 들어. 가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거 계산하다 보면, 내가 쭉 하다가, 뭐 여기 잡아봐. 선생님 비슷한 애 들어볼게. 16 곱하기 3, 16 곱하기 7 더하기 7이 있다고 해봐, 얘들아. 선생님 하나 예를 들었어. 잘 들어. 이걸 1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이 숫자를 1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일까요? 나머지가 7이겠죠? 이걸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얼마일까?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여기가 다 4의 배수니까 여기만 나누면 돼요. 그 나머지가 3이에요. 예를 들자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죠? 8로 나누면 8의 배수, 8의 배수, 8의 배수, 그죠? 나머지 7.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하나 주의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이 심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1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어이구, 나 이거 알아. 마이너스 2.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눌 때 어떤 제약이 있어요. 너희들이 잊어버렸겠지만 자연수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이상이 돼야 돼. 그치? 음수는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16을 더해. 그리고 다시 16을 빼. 그치? 그러면 어차피 요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가 돼? 이렇게. 14가 되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어차피 걔네들이 16으로 다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바로 이제 플러스 14가 되는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예,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나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면 저런 것들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알겠어? 저희까지 검토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5번. 그러니까 은근히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려운 문제까지 잘 정리해요.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좀 심한 문제니까 체크 잘 해주고, 그 다음에 195번 보면 n각형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가 많으면 좀 줄여봐. 뭐 점이 이렇게 만약에 6개가 있다. 뭐 이각형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만든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 거예요? 점 3개를 너희들이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그게 NC3이거든요. 그러니까 6C3이거든. 사각형은 점 몇 개 고르면 돼요? 4개 골라서, 4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이으면 사각형이 되고 5개 골라서 이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N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자, F3은 삼각형이니까 점 몇 개 뽑아야 돼요? 이게 20C3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형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F5는 얼마야, 그러면? 20C5 이렇게, 그지? 이렇게 20C7 더하기 20C9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20C19인데 이거 많이 본 거잖아.
많이 본 건데 살짝 뭔가 부족하죠? 그죠. 원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그치. 여기 20C 이래야 있어야지 공식이 한 세트로 딱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게 2의 20의 절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외우라 그랬죠? 완전체가 아닌 절반. 그죠? 그래서 2의 19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여기서 이것도 이항시켜서 떼줘야죠? 20C 1은 2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20C 1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건 최종 결과가 얼마가 돼요? 2의 19승 빼기 20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재밌죠? 참 재밌고 흥미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리고 아까 안 풀었던 문제가 몇 번이었지? 169번. 169번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여기 풀다 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봐봐. 그러니까 이 형식의 문제에 꽂히다 보니까 169번을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 아이디어가 좀 비슷합니다. 선생님도 착각을 해요. 한 번씩. 어디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1 더하기 17을 전개해서 뭔가 정리하라는 의미잖아. 근데 선생님이 약간 이제 뭐에 꽂혀 있는 거야? 이게 7의 배수들이 돌아온다라는 느낌에 꽂혀 있으니까 뭔가 7이랑 관련시켜야 되는데 11이 뭔가 7하고 너무 멀거든, 그지? 그래서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여기 7이 온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7이 온 이유를 알겠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전개를 하면 차근히 하면 7C 0 11의 0승 1의 그건 거듭적으면 필요가 없죠. 일단 뭐 해봐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 1승 더하기 7C2 11의 제곱. 그래서 그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눈치껏 풀어야 돼요. 눈치껏.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봐봐. 여기랑 똑같네. 그지? 똑같고 이게 당연히 주말, 주일 이런 요일 문제는 7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있어 보이는데 아까 쌤 12를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던 거야.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 7이 있었어, 그지? 그럼 저 7이 뭔가 또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7C1이 얼마야? 7C1이 7이야 7. 그지? 7C2도 계산해 보면 7 곱하기 6 나누기 2에서 이것도 뭐가 돼요? 7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7C6까지도 당연히 뭐가 돼요? 다 7의 배수들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방금 했던 개념하고는 똑같죠? 다 7의 배수들이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7로 나눠서 나머지가 나오지 않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꽂혔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 그지? 그래서 여기는 다 7의 뭐다? 배수다. 7의 배수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랑 비슷한 거야, 결론은. 근데 조금 약간 패턴이 다르죠. 나머지는 뭐만? 얘하고 얘만 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7은 의미가 없고 이제 이만큼이 지나면 월요일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 지난 거고, 그럼 또 얼마만큼? 7C0, 11의 0은 뭐야? 1이죠, 1. 그러니까 이 월요일로부터 얼마가 더 지난 거야? 하루가 더 지나 있다는 거야, 이게 느낌. 그치? 하루가 더 지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문제 되게 잘 만들었다, 그지? 문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답은 그래서 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예쁘게. 그래서 이런 거 풀어보면서 이제 좀 심오한 문제도 풀어보고 특이한 문제들도 정리해보고 하면서 마무리하면 좀 개념들을 익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해결됐어요? 몇 분이죠? 시간 많이 지났네.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 오늘 내용 또 정리할 거니까 잠깐 쉬고 시작합시다. 할만해. 생각보다. 아직은 뭐 괜찮지. 자, 이제 수업 우리 시작할게요.
자, 이제 같이 문제풀이 해봤었고, 오늘은 한 챕터만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한 챕터. 확률의 뜻, 여기. 확률의 뜻. 자, 이제 수업 준비하고요. 아유,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하면 저렇게 지친다고, 얘들아. 알았어? 선생님도 어제 저녁에 뭐 일하느라고, 아, 이게 문제야. 원래 일하려고, 뭐 문서 작업하려고 컴퓨터를 딱 켰어. 그지? 너희들하고 똑같아, 나도. 한 30분 이제 하다가, 좀 30분만 일을 좀 많이 했어,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끝내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뭐래, 이렇게. 딱 일단 네이버를 딱 켜, 이렇게. 그치? 뉴스를 한번 쫙 읽어, 이렇게. 그치?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네, 막. 검색도 좀 몇 개 딱 해,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된 거야. 새벽 4시가 된 게. 아씨, 이거, 지금 자야 되나? 그게 사람이 애매한 게 한 2시 정도가 좀 피곤합니다. 근데 1시, 2시가 되게 피곤한데 그 타이밍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이게 사람이 또. 그러다가 이제 한 4시 반쯤에 또 극도의 피로가 또 딱 몰려와요, 이렇게. 그죠? 그때 버티잖아? 그럼 그 다음날 이제 꼴랑 밤을 새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10시쯤에 또 극도로 피로가 와요, 이렇게. 왔다 주기가 있어. 근데 이제 한 4시 반쯤에 딱 잠이 들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한 2시? 3시? 뭐 이때쯤 일어나게 되고 막 그렇지. 너희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런 일이 이제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돼, 이제. 오늘 1시, 내일 2시, 그 다음날 3시, 4시 이러면서 사이클이 이렇게 딱 돌아, 이렇게. 사이클 돌아. 페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대학생 되면 좀 자기 자신이 이무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페인이 됩니다. 앉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률의 뜻 공부할 건데, 자, 선생님이 확률의 뜻은,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쭉 살펴볼 건데요. 한 30분 설명하면 끝날라나? 굳이 이제 특별한 유형,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거 조금 설명하면 끝나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로 치면 이게 총 몇 챕터야? 잘 모르겠지? 7챕터. 7챕터고, 이제 1챕터부터 4챕터가 확률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이 통계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당연히 이제 확률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해요.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3챕터째 접어드는데, 사실은 순열조합 하면 여기는 다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별게 없어. 그러니까 이론상 설명할 게 없다는 거야. 이론상 설명할 게 없고 그냥 다 문제만 푸는 거야, 문제만.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야. 그래서 선생님 말한 게 이거야. 여기 3챕터 풀고 나면 한 2번, 3번 문제풀이를 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열조합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확률에 조금 독특한 독립 요거만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 통계 들어갈 거예요. 근데 통계 가면 통계는 그냥 딱 3번에서 딱 끝내는데 해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알았어요? 아마 100번 해도 잊어버릴 거예요. 시험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는 선생님 요거만 정리할게요. 여기는 확률의 뜻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고요. 너희들이 좀 눈으로 봤을 때 좀 어색할 만한 게 뭐 굳이 뭐가 있을려나? 진짜 없는데. 여기 요거 하나 있겠다. 요거 하나 딱 있는데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여기 배반 사건이라고 보이죠? 여기 배반 사건. 이 배반 사건 하나만 너희들이 딱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배반 사건. 요거만 미리 쌤이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교집합이 없다. 즉 공통 사건이 없는 거.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에 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반 사건은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와. 그 다음에 홀수 나와.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을 뭐라고 불러? 둘 사이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배반 사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배우겠지만 배반 사건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 독립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독립하고 배반이, 그러니까 배반이 서로 공통된 게 없으니까 좀 뉘앙스가 어떤 거야? 독립하고 약간 뉘앙스가 좀 비슷할랑 말랑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근데 독립하고 배반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 이거는 계속 헷갈려요. 졸업할 때까지. 나도 그랬어. 고등학교 때. 독립 배반 아니야? 근데 이 개념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반 배우면 쉽네? 하고 배우는데 나중에 독립을 배우잖아. 얘들이 한참 독립 설명하고 있는 애들이 저거 배웠던 거 아니야?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르다는 것만 언급할게요. 일단은. 자, 아무튼 배반은 뭐다? 교집합이 없다. 좀 유치하지만 아니다. 유치하다. 이런 말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쌤 헷갈려가지고 배반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배반이라는 걸 보면 왠지 그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생각나더라고. 너희들은 별로 인기 없겠지만 혹시 그거 있지 않냐? 이렇게 서로 사람 둘이 이렇게 등 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유치하다, 그지? 나는 이걸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배반 그러면 왠지 이렇게 앉아 있냐? 이렇게 앉아 있냐? 그래서 저기 있네, 저기. 예, 그래서 야, 저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저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엄청 비쌌어, 저게. 다른 브랜드 막 3배, 4배 그랬어, 뭐. 그래서 이상하게 난 배반이라고 하면 저 브랜드가 꼭 생각나더라. 사람이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특별한 거 없고요. 문제 볼게요.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행, 사건 이런 것들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시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은 뭐라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시행이야, 그지? 예를 들어 주사위 예로 드는 게 나와. 시행은 뭐다?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던지면 우리가 주사위에 던지면 어디에 있냐 이게 관심 있냐? 아니잖아. 우리 주사위 던지면 뭐에 관심 있어? 뭐가 나왔는가 관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인하는 거. 이제 이게 시행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뭐뭐 나올 수 있어요? 1부터? 그걸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그죠? 1부터 6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에요. 그죠? 표본 공간. 이렇게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그죠? 걸 제시하면 돼요. 이게 표본 공간입니다. 됐니?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이렇게 1, 3, 5. 그러니까 이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걸 우리가. 알겠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면 2 또는 4 또는 6이 나오는 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이런 것들은 서로 무슨 사건이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인다고 아까 말했지만. 알겠어? 흔히 이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소수 이런 것들은 2, 3, 5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데 만약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인가요? 아닌가요? 아이고, 공유하는 게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시행과 사건, 표본 공간 이런 거 뭔지 알겠죠? 이름이? 네, 그렇게 이름 생각하면 됩니다.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근원 사건은 뭐요? 이렇게 부르는데 동전을 3번 던지죠? 동전을 3번 던지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해? 나오는 사건들. 동전 3번 던져? 그러면 앞뒤 이런 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총 나오는 사건들이 몇 개 있냐는 거지. 총 나오는 사건이. 몇 종류의 일이 일어나요? 몇 종류의 일이 일어나? 8종류의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은 한 번씩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건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 사건.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냥 8개라고 하면 돼, 8개라고. 8개라고. 그걸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고. 아, 무슨 차이인지 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사건이 근원 사건이고,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야. 알겠어요? 질문 잘했어요. 좀 그런 게.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알겠어? 그냥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절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너희들 다 했던 거잖아. 참. 그냥 풀어봐, 한번 198번. 선생님도 여기다 풀게. 너희들도 같이 풀어. 틀린 사람이 맞기로 해. 알았어? 야, 은근히 이거 잘못 봐서 틀리겠는데? 난 다 풀었어. 누가 슬쩍슬쩍 내거 몰래 보고 있네. 배반은 서로 공통인 사건이 없는 거. 그걸 배반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지금 보면 3, 3 이렇게 같은 일이 벌어지지? 같은 일이 서로 안 벌어지는 거. 이걸 배반이라고 불러. 자, 자수해. 틀린 사람. 내가 틀렸나? 네.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이걸 풀면서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배반만 설명했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렵냐?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누구 틀렸네? 얘나 틀렸네? 이리 와. 이리 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A의 여집합,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불러? 사건으로 이름 붙이면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해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확률은 고등학교 1학년 예를 잘 들었는데 저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면 조합만 갖고 확률을 그때는 아예 경우의 수밖에 계산 안 했죠.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쌤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확률은 우리가 뭐까지 쓰는 거야? 순열,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까지 다 써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되고 넘어가 볼까요? 옆으로. 자, 이제 확률의 계산. 봐봐.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고 이것도 틀린 사람은 맞기로 하자. 그지? 나 이거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너 훔쳐보지 마. 틀렸으면 지우지 마. 야, 난 딱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틀리면 얄짤없지. 지우개 버튼 누르지 말라고. 2번부터 어려운데. 세상 제일 쉬운 게 노가다 문제. 야, 이 답을 이렇게 이 새끼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좀 우리가 의심하잖아, 그치? 나 밖에 풍겨 하고.
누군가 한 명 틀릴 것 같은데, 이거 왠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벌써 아리까리한 친구들이 있네요.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서로 달라? 또 그거 설명해야겠네,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야, 셋 다 6분의 1 나오는데 맞냐? 당연히 6분의 1 아니에요? 뭐라고? 바로 6분의 1 마지막 거 6분의 1이에요. 두 눈의 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확률. 12 되는 거 4개, 24 되는 거 2개, 36 되는 거 1개. 하나, 둘, 셋. 아니네? 야, 나 때릴 거야? 나 때릴 거냐고! 잠깐만. 이야기해. 4층문 한 번 열어주세요. 1, 2, 3, 4 누르고 별인가 4인가 누르고 1, 2, 3, 4 별 아니면 1, 2, 3, 4 자. 야 얘들아 나 때릴 거냐고. 네,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손해잖아. 몇 대야. 야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여기 야 와 이거 와 진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지? 6이 아니라 얼마야? 7이야 7 7 그치? 7 아 그리고 이제 이거 야 이게 내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냥 그지? 널렁스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 여기 봐봐. 근데 너희들이 가끔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봐봐. 지금 가끔 선생님 이거랑 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 확실히 달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다른 거야 당연히. 같은 주사위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는 두 개의 주사위 돌려요. 동시에 던져 아니야. 그냥 다 다르게 보는 거야 그 상황을. 그리고 딴거는 일보다 있나? 야 그럼 봐봐. 이게 너희들이 요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방금 저 친구가 뭐 선생님 제가 주사위를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가 있어. 한 번 던지고 좀 5초에 던졌어. 그지? 그럼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물어보면 그러면 36가지겠지? 그럼 내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이렇게. 그럼 나오는 경우가 36가지가 안 되겠네? 그럼 우리 36가지하고 세지 않냐? 동시에 딱 던졌다고 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1, 2, 2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주사위가 그지? 만약에 서로 같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봐야 돼요? 무조건 다르다고 봐야 된다고. 방금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주사위 2개 공산품인데 똑같이 생겼는데요. 뒤지게 확대해봐야 나 좀 달라. 이게 뭐냐면 아니라니까 진짜 내 말이 맞아. 이게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 풀다 확률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돌아버려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거 같은 건데 뭐지? 이게 미쳐버립니다. 그 쌤 그때 그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그 빨간색 공이 하얀색 공이 5개가 있어요. 잘 들어. 하얀색 공이 5개가 있어. 그럼 내가 공을 하나 고를 거야.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뭐 한 가지 아니야? 아니 5가지야. 글쎄 그건 공산품인데요. 그거 아니라 다 다르다니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달라요. 하얀색 공이 5개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뺐는데 나오는 색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한 가지인 거야. 그 묘한 차이 알겠어요? 이해 가니? 비슷한 뉘앙스로 봐봐. 자, 그 1이라는 적힌 숫자가 이렇게 숫자, 이 카드가 1이 적힌 카드가 3개 있어. 한 장을 뽑을 거야.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3가지야, 3가지. 카드는 어떤 유형물이잖아요, 그죠? 달라 다. 근데 숫자 3개가 있어요. 숫자 3개가. 이 숫자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지? 그럼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는 1이라는 수 크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1, 1, 1은 다 같은 크기야. 이해 가니? 그러니까 묻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알겠어? 되게 미묘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유형물은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때로는 묻는 상황에 따라서 그 유형의 물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색 같은 거 뭐야? 그지? 어떤 그런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좀 또 달라요, 이게. 알았니? 아무튼 무조건 다르게 보세요, 우선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이제 이게 뭐야? 바로 이게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문제죠. 얼른 풀어봐, 이것도. 요거는 이제 틀리면 내가 이제 때려야지. 아, 틀릴 뻔했다. 어우. 어려운데 생각보다. 다 했어요? 그냥 순열 문제야, 순열 문제. 그래서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이고요. 그죠? 2가 가장 앞에 오면 2 세우고 뒤에 4팩. 그치? ABC가 이웃하면 ABC가 어떻게 해야 돼? 덩어리 져서 3팩. 그 덩어리랑 D2랑 해서 3팩.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2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선생님,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이웃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꼭 이 룰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 안 헷갈려. 그냥 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면 다른 대상을 먼저 배열해요. 보통, 그지? 그래서 A, B, C를 먼저 배열하고 틈들 사이에다가 D를 끼워 넣는다는 아이디어를 쓰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죠? 여사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이 3개가 나오겠네요. 각자 또 풀어봐요. 알겠어요? 보면 알겠지만 별거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별거 없다. 그래서 결국 순열조합의 재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여라. 파란 공 2개를 꺼낼 확률. 그러면 봐봐. 공이 총 몇 개? 6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봐봐. 지금 그럼 전체의 경우가 뭐냐면 6개 중에 내가 2개를 뽑게 되잖아요.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얘들이 이제 갑자기 멍 때린다고. 선생님, 전체 경우가 3가지 아닌가요? 3분의 2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그럼 이제 얘가 선생님 꺼내면 2개 꺼내면 파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빨간 공, 빨간 공인데 파란 공 2개 나오려면 3가지 중에 2가지잖아요. 이제 이런 논리를 피우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알겠어요? 이게 다 다른 공이라니까. 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얀 공이 5개고 검은 공이 1개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검은 공이 하나를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이게 2분의 1이겠냐? 이게 6개 중에 이게 나오려면 6분의 1이잖아.
그지? 이 6개 중에 하나 뽑으면 이게 나올 확률이. 근데 6개 뽑으면 하얀 공이 나오거나 검은 공이 나오니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게 나올 빈도 자체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어떻게 봐야 돼요? 다 다르게 봐야 이게 성립하는 거야. 당연히. 안 그래요? 그죠? 그게 헷갈린다. 그래서 육시 하면 애들이 육시인데 빨간 공 4개가 있고, 그지? RR 4개가 있고, BB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이거 다 똑같은데, 왜, 뭐예요? 다르다고! 알았어? 그게 다 다르다고! 알았어? 명심해. 유형물은 다 다르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파란 공 2개니까, EC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조합을 써서 계산하는 거죠. 그죠? 빨간 공 안에 파란 공 1개면 6개 중에 내가 2개를 꺼냈는데, 빨간 공은 빨간 공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파란 공은 파란 공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써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꺼낸 공을 넣으면 이제 중복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어? 다시 넣었다 또 꺼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생각해 두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 202번은 이제 어떤 거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PY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12의 배수를 택하는 Y.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PY는 전체 100분의 12 얼마냐 그러면? 12, 14, 8 8개인가요? 10의 배수는 12 곱하기 8 해서 8개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2분의 8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게 문제죠. 자, 이게 Y하고 Z의 교집합, 그죠? 서로 교사건을 물어보면, 공통사건 물어보면 12의 배수이면서 뭐인 거? 20의 배수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지? 얼마가 되죠? 60인가요? 6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얼마예요? 1이 되는 거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X하고 Z하고 뭘 구하면 합사건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PX를 구하고 P, Z를 구하고 빼기 뭘 해줘야 돼?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걸 이제 중요한 거야. 합사건에서는 만약에 집합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집합으로 따지면 내가 요게 합집합이니까 각각 2개 더하면 가운데가 중복되죠?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표현법에서 P의 의미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Y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PX 이런 표현들은 X가 일어날 확률. 이걸 이렇게 PX라고 써요, 우리가. 알겠어요? PX, PY. 이렇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PX. 그러니까 PX는 지금 8의 배수죠.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2. 그 다음에 PZ 20의 배수. 이거는 100분의 5. 그죠? 여기서 이제 8의 배수이면서 20의 배수인 거. 40, 80, 2개인가? 그래서 빼기 100분의 2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합사건, 곱사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저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 기호로 쓰면 1 빼기 PX 이렇게 써주면 돼요. 1 빼기 PX. 그죠? 확률이니까 1 빼기 PX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 빼기 100분의 1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3번 같은 게 이제 통계학적 확률 이렇게 부르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50명 A 지지했어. 그럼 내가 한 명 고르면 그 사람이 A 지지할 확률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 전체분의 1000분의 350 이렇게 하겠지.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굳이 이름 붙이면 통계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계산해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어? 이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 204번도 마찬가지죠? 360명한테 뭐 투약했어. 근데 280명이 치료됐어. 그럼 치료될 확률은 360분의 얼마예요? 280이라고 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확률은 수학적 확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약이 어떻게 뭐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냥 그 결과만 보는 거라서 통계학적으로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학적 확률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 통계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계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자, 요거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건데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야, 구등분된 정사각형이 있어. 내가 관역에 총을 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좀 전제가 잘못했어요. 총알은 반드시 관역에 맞는 데가 아니라 총알은 반드시 관역에 맞고, 그죠? 모든 위치에, 그지? 모든 위치에, 그러니까 총이 맞을 확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어때요? 똑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운데 더 많이 맞는다, 막 이런 개념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니? 실질적으로는 가운데 더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를 겨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의식이 있는 애들은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전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총이 맞을 확률은 다 어때요?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푸는 거야. 야? 말은 안 되는데 이거 수학하는 거잖아. 수학이 말이 안 돼 원래. 알았어? 수학이 원래 말이 안 돼. 그런 전제하에 푸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건데 소수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 영역 그지? 그리고 이제 어디죠? 3, 5, 7.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로 환산할 수 있어? 면적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소수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가 돼요? 전체가 9분의 4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게 기하학적 확률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당연히 이렇게 풀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똑같은 문제는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별건 없어요. 확률은 뭐 넘어가면 안 돼. 1 넘어가면 안 되고 0보다 음수 확률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잖아. 그냥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니? 여기서 봐봐. 빨간 공 5개가 있어. 꺼낸 공이 빨간 공의 확률이야. 그럼 이게 얼마야? 5분의 5 했을 때 1이야 1.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전사건 이렇게 부르죠. 전사건.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의미 없습니다. 용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서. 아무튼 1이야 1. 근데 꺼낸 공이 흰 공이야. 이런 거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건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확률로 따지면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죠? 그래서 빨리 갔다 오세요. 확률의 맥시멈은 1, 미니멈은 얼마? 0.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나중에 하다 보면 어이없는데 확률 문제 풀었는데 답을 뭐 5분의 6이라고 적어놓은 미친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냐? 5분의 6이 어떻게 확률이 1을 넘어가 그러면 못 넘어요? 1을 그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보자. 207번 풀어봐. 풀어볼 거야 나도. 긴장되네. 얼마나 남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나 이 문제 안 됐으면 좋겠어. 가끔 이거 모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모음 잘 몰라가지고 내가 엄청 당황했어요. 제가 한번 가르치다가. 알파벳이 다 몇 자예요? 27자인가요? 24개냐 27개냐? 26장이라고 돼 있네. 26장이래요. 문제 안 읽으면 안 돼요. 모음은 학교밖에 없잖아. 반모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반모음 반점 이런 거 아냐? 모르지. 모르는 게 다행인 거야. I, W. 그러니까 뭐 W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모음과 비슷한 발음이 나와서 이제 반자음, 반모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걸 아는 애들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여기서. 모음은 그냥 5개야. I, 우에요. 알겠어? W 이런 게 자음이야.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 안 그래? Y 막 이런 게 있으면 막 그지?
뭐 제2 이런 것도 봐봐. 뭐 예수 할 때 우리 막 그건 아니야? 아무튼 모음은 몇 개야 이렇게. 꼴랑 5개예요. 뭐, 야, 이거 틀릴 수가 없겠다, 이거는. 틀리면 진짜 맞아야겠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모음하고 자음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계산해보나 마나 1이고요. 그죠? 뭐 2개 교집합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덧셈 정리. 덧셈 정리. 이제 아까 말한 게 이거야. 바로 두 사건에 대해서 이 합집합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공식 자체를 쓰면 PA, A의 확률 더하기 PB, B의 확률에서 뭘 빼야 돼요? A 교 B.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쓰면 바로 PAB 이런 게 있으면 가운데를 한번 빼줘서 계산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별거 없고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는 AP가 일어날 확률이 0.6, 0.8인데 A 또는 P, 이 또는이라는 게 바로 뭐야? 또는이라는 게 합집합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또는이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AND는 교집합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를 따져보면 P, A, 합집합 P가 얼마라는 의미야? 이게 1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죠? 여기는 0.6 더하기 0.8 해서 얘가 0.4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근데 동시란 말 내가 쓰지 말으라 그랬죠? 동시란 게 자꾸 오해하는 게 시간적인 동시라고 너희도 오해한다고. 동시란 말은 그냥 and라고 항상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and. 그리고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학에서 동시가 and의 의미예요.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동시면 시간적인 동시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36가지잖아. 그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6개 곱해서 그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 던지고 이따가 던지면 동시에 안 던졌으니까 더해서 12개라는 거야. 와, 또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내가. 그러니까 그 동시의 개념이 그 동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이 말 해줘서 헷갈리려나? 동시는 그런 동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30장인데 3의 배수 또는 이러면 어떤 거야? 합산 거라서 P 3의 배수, 그지? 더하기 P 5배. 여기서 뭘 빼야 돼? P 15배. 이 확률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계산해야만 이제 이 확률이 제대로 나오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요걸 계산 안 해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보통 시험 때. 멍 때리다가 맨날 틀려놔도. 알겠어?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똑같죠? 이것도? 그럼 이거는 P 4의 배수 계산식만 쓸게. 더하기 P 9의 배수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이제 두 개에는 36의 배수잖아요. 근데 또 이제 30까지에는 그 수가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어차피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때는 특수성 때문에 원래는 P 36의 배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때는. 숫자가 30까지밖에 없어. 어렵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던질 때 눈의 합이 10 이상이다. 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 공 또는 흰 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요. 파란 공 또는 흰 공이 나오면 그 사이에 공통사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파란 공이 나오는 사건,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런 것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사건. 여사건 왜 중요하냐?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 확률 문제를 딱 접하면 우리 그 뇌 구조 있죠? 뇌 구조. 확률을 딱 풀어. 이렇게. 뇌. 그럼 여기 한편에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여사건. 이게 항상 이게 딱 있어야 돼. 한편에. 여사건이 요 정도로 박혀있으면 안 돼요. 요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여사건 문제는 수능을 보면요, 여사건으로 안 풀려도 풀릴만 하게 돼요, 이게 묘하게. 조절하는 것 같아, 밸런스를. 근데 여사건으로 풀면 빠르고 정확한데, 그냥 풀잖아요? 그럼 정확하지 않고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되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풀리긴 하는데 애매하게 내는 것 같아.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주사위 던진다. 곱이 짝수이다. 그죠? 뭐 곱이 짝수면 둘 다 뭐인 걸 빼는 게 나아요. 홀수인 걸 빼는 게 훨씬 간단하죠. 왜냐면 짝수면 케이스가 3개잖아요. 그죠? 짝짝짝 홀 홀짝 3개인데 반대는 홀홀 이렇게 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극명한 경우에는 그 반대를 빼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6건 풀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6건이네 확률이네 그러면 1을 이렇게 일단 1을 써놔. 내가 머리에 6건을 하면 1을 써놔. 왜? 6건을 써놓고 답을 오잖아 맨날. 그게 객관식이면 맨날 선택지에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타도 당하면 조심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1 빼기 6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는 모두 얼마? 모두 홀수일 사건. 이걸 이제 빼는 게 훨씬 심플하다는 거니까 1에서 확률 전체는 1이니까 항상 6건으로 풀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1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알겠죠? 그 부분 체크하면 됩니다. 그 6건의 힌트가 이제 주로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로 6건의 힌트는 뭐 이상, 이거 다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잖아. 그지? 이상, 뭐 적어도, 그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다 이제 6건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6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면이 적어도 1개 나온다. 4개 던진다. 그럼 맥시멈이 뒷면 4개, 3개, 2개, 1개, 적어도 1개란 말은 몇 개 이상? 1개, 2개, 3개, 4개 말하는 거잖아. 그럼 뒷면이 안 나오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빼기 얼마예요? 모두 얼마? 앞면. 당연히 이게 한 가지 케이스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훨씬 심플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두 앞면인 거. 4개니까 1 빼기 1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이제 빠르다는 거지. 여기 여학생 1명 이상,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요. 여학생 1명 이상이면 여학생이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 뭐? 남학생인 거. 그러니까 이게 확률 문제면 딱 시험장 가자마자 1 빼기 딱 써놓고 하고 모두 얼마? 남자. 이렇게. P.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야지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흰 공이 적어도 하나. 이것도 흰 공이 어떻게 돼요?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확률 문제네. 6건 풀어야겠네. 그러면 1 빼기. 그죠? P. 흰 공 어떻게 돼요? 흰 공 빵개. 그지? 지금 모두 검은 공.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얘들아? 그죠? 어려울 수가 없잖아. 우리가 내내 했던 건데.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심화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이라서 문제 자체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는 문제를 안 풀어줘요. 풀어줄 게 없어.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몇 종류만 골라서 풀어줄 건데요. 이건 너희들이 그래서 이건 풀고 질문하면 돼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죠. 251번 그 기하학적 확률 파트만 선생님 설명할게요. 기하학적 확률 파트. 자, 이제 내부에 내가 임으로 한 점을 택할 거야. 내부의 임으로. 그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나는 내부의 점을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어떤 점을 뽑을지 그 확률 자체는 다 어때요? 똑같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끝에 점이 좋으니까 끝에 점을 더 많이 뽑겠어. 막 이런 개념이 없다고. 알겠어? 그러면 봐봐. A, B, P가 예각삼각형이 된다. 그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예각과 둔각의 기준은 직각이에요, 직각. 그래서 봐봐. 자, 이 라인 위에 있으면 직각이 되고요. 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렇게 예각이 돼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죠? 이 안쪽에 있으면 뭐가 돼? 이 안쪽에 있으면 둔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른 두 각은 무조건 예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각이냐 둔각이냐는 이제 거기서 제일 큰 각. 그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직각의 기준이 이거잖아. 그러면 봐봐. 예각삼각형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칠을 하면 하늘색 칠한 부분에 점이 찍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넓이가 1, 1이니까 1분의. 그지? 그죠? 전체 넓이가 1이고요. 내가 여기서 이 하늘색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하늘색 부분을 구할 수 있는 스킬이 없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그죠?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8분의 1, 4분의 8. 이렇게. 됐나요? 원의 넓이는 4분의 1파이.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8분의 1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제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보면 8분의 1파이가 되겠어?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서 꼭 삐딱한 애들은 이거 물어보던데. 선생님,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던데. 삐딱하지 않나? 그럼 의심하지 않냐? 어떻게 그래요? 그 0이에요, 0. 왜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제 이 선에 딱 찍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에 대한 넓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 선은 넓이가 0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는 0이라고 봐. 직각삼각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묘하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랑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더하면 1이 나오니까 직각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 경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경계에는 넓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아, 252번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아니다, 이거 안 풀어줘야 돼. 나 풀어주면 안 돼. 버릇 안 좋아져. 풀어보고 좀 고민 좀 해봐야지. 재밌어요, 풀어보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고, 좀 독특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재밌어요. 예, 좀 깜짝 놀랄 만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쭉 풀어보면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립 필요 없고요. 여기 봐봐요. 이런 유형의 문제만 좀 봐볼게요. 256번 같은 경우는 확률이 이렇게 세팅됐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구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간만에 너희들이 어떤 거 요거 보면 뭐 생각나요? 모르간 간만에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P에 A 교집합 P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 빼기 P에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2번. 요거만 보세요. 요거. 그죠? 저렇게 이제 풀면 된다. 이제 그거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들아, 애매하면 그냥 그림을 그려, 이렇게. 알겠어? 애매하면 그림 그려. 알겠어? 그림 그리면 다 구할 수 있죠. 이렇게. A, B 해놓고 이렇게. 여기 1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이네. 10분의 5니까 10분의 4. 10분의 1. 이렇게 포함되지. 10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애매하면 그냥 그림 그리면 돼. 알았어? 그럼 다 구할 수 있지, 사실 뭐. 안 그러냐? 근데 이제 식으로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 여기 어떤 표현 나와있냐, 여기. 배반. 배반은 식으로 따지면 뭐야? A 둘 사이에, 아까 카파 있지, 카파야, 카파. 카파 맞냐? 파카냐? 카파냐? 그 메이커 이름이. 카파냐? 아무튼 등지고 있는 친구들. 예. 교집합이 0입니다. 알았어? 0이고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이제 배반이야, 배반. 그러니까 257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개 합집합은 그냥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죠?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 없다. 카파.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잠깐 쉬고 우리 이제 선생님이 오늘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천천히 쭉 풀면서 질문이랑 하고 합시다. 저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부탁드릴게요.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니? 자, 잠깐 쉬고 10분 쉬고 우리 이제 선생님 문제 풀 시간 주겠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확률 진도를 선생님 좀 약간 빠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알겠어? 원래 예전에는 순열 조합만 막 6강 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중요해서. 근데 의미 없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고 차라리 문제 풀이 시간을 좀 주는 거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있는 문제집을 따로 사서 제발 풀어. 알았어? 알았니? 문제 많은 거 풀어. 확통은 기본서 필요 없습니다. 알았니?
확통 기본서 필요 없어. 확통 그냥 문제 제일 많은 거 사서 풀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거 숙제니까. 아, 너 그것도 있구나. 머덜. 잠깐만.